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월스트리트에서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하나는 14,000이라는 숫자, 다른 하나는 호르무즈라는 장소입니다. 14,000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하루 만에 내보내기로 한 사람 수이고, 호르무즈는 트럼프가 직접 미 해군이 완전히 통제한다고 선언한 해협의 이름이에요. 이 두 사건이 어제 미국장을 완전히 둘로 쪼개놓았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0.41%, 나스닥은 마이너스 0.9%. 빠진 조용한 하루처럼 보이지만 속을 열어보면 지금 시장의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사하고 있는지가 하얗게 드러납니다. 어제 밤에 오고 간 이 돈의 동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걸 놓치면 오늘 밤 열리는 장에서 뭐를 봐야 할지 잡히지 않아요. 먼저 바다 얘기부터 꺼내야 합니다. 어제 장을 실제로 움직인 앵커 이벤트는 호르무즈였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10시 33분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직접 써서 올린 문장이 먼저 시장을 때렸어요. 미국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어떤 배도 드나들 수 없다. 봉쇄는 이란이 협상할 때까지 단단히 잠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시각 트럼프는 해군에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뢰를 놓고 있는 이란 보트는 주저하지 말고 쏴서 침몰시키라는 겁니다. 새벽 1시 4분 한국 시각으로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츠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란 전쟁 재개를 준비 완료했고 청신호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새벽 3시 5분경에는 이란 국영 메어 뉴스가 테헤란 상공에서 드론이 포착되어 수도 방공망이 작동했다는 속보를 띄웠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 관리 인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호르무즈에 기뢰를 추가로 깔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이 열려있는 내내 중동에서는 한두 시간 간격으로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인들 사이에서 시장이 먼저 움직인 곳은 주식이 아니라 달러와 채권이었습니다. 달러 지수 DXY는 98.83으로 플러스 0.23%,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32%로 하루만 플러스 0.68% 뛰어올랐어요. 호르무즈를 통제하는 주체가 미 해군이라는 사실 자체가 달러 패권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고, 채권 시장은 이번 공급 충격을 달러 신뢰 훼손이 아니라 미국이 감독하는 인플레 재점화로 읽어버린 겁니다. 채권의 인플레 프리미엄이 다시 얹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자,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꺼낸 14,000이라는 숫자. 메타가 어제 내부 메모로 직원들에게 통보한 감원 규모는 전체 인력의 10%, 약 8,000명입니다. 시행일은 5월 20일. 여기에 이미 공고를 내둔 6,000개 채용 공석을 채우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메타라는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14,000개입니다. 전체 직원이 약 78,800명이니까 6명 중 1명이 움직이는 셈이에요. 메타 내부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번 감원은 회사의 AI 투자를 위한 자원 재배치를 돕기 위함이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문구 그대로입니다. 감원 통보와 함께 메타가 같은 날 공개한 또 다른 숫자가 있어요. 2026년 자본 지출, 즉 캐펙스 가이던스, 1,150억 달러에서 1,350억 달러. 2025년 캐펙스가 722억 달러였습니다. 한 해 만에 하한선으로도 50%, 상한선으로는 87%가 뛰는 겁니다. 추가로 들어갈 자본 지출 규모가 최소 430억 달러, 최대 630억 달러이에요. 지금 메타가 하고 있는 계산을 풀어드릴게요. 직원 8,000명을 자르면 미국 기준 평균 보상 원가가 연 40만 달러 수준이니까 대략 32억 달러가 절감됩니다. 채우지 않는 6,000개 자리까지 합하면 이론적으로는 연 50달러에서 60억 정도의 인건비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GPU와 데이터 센터에 추가로 들어갈 돈은 430억 달러에서 630억 달러입니다. 산수가 맞지 않아요. 인건비 절감분의 8배에서 10배가 넘는 돈이 한 해에 추가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어제 메타를 마이너스 2.31%로 때린 이유입니다. 감원은 상징이지 상쇄가 아니에요. 메타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월급을 GPU의 청구서로 바꾸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영업마진은 당분간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월가는 몇 시간 만에 계산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는 포장만 달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건 자발적 바이아웃, 자발적 명예퇴직입니다. 시니어 디렉터 이하 직급, 미국 내 직원, 근속 연수 더하기 나이가 70 이상인 사람. 이 조건에 해당하는 미국 인력의 약 7%에게 한 번의 은퇴 패키지를 제안했어요. 1975년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회사를 세운 이후로 51년 만에 처음입니다. 게이츠 시대, 발머 시대, 사티아 나델라 집권 첫 10년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카드를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상의 정리해고인데 해고라는 단어를 피해 명예퇴직이라는 단어로 치환한 거예요. 나델라가 고른 방식은 내부 분위기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세대 교체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어제 마이너스 3.97%, 빅테크 중에 가장 큰 낙폭이었어요. 포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026년에
AI 관련으로 투입할 자본 지출이 800억 달러를 넘어갈 전망인데 7% 바이아웃으로 아끼는 인건비가 그 지출의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는 계산이 장중에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의 가장 중요한 구조가 여기서 드러나요. 왼쪽 손에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해고와 명예퇴직 통보, 오른쪽 손에는 AMD의 신고가. 어제 AMD 종가 305.33달러, 이번 주만 플러스 9.68%, 이번 달 플러스 45.17%, 올해 누적 플러스 36.63%,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스타이펠리 어제 AMD 목표가를 280달러에서 320달러로 상향하면서 낸 코멘트가 흥미로워요.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가이던스 상향이 AMD의 2026년 매출 가시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메타가 캐펙스를 60% 올리는 순간 그 돈의 상당 부분이 흘러갈 곳이 AMD와 엔비디아라는 거예요. AMD가 작년 10월에 오픈AI와 맺은 6기가와트 규모의 GPU 공급 계약, 그리고 올해 2월에 메타와 확장한 또 하나의 6기가와트 파트너십. 이 두 건이 AMD의 2026년 하반기 매출을 미리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한 화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해고 통보를 받는 메타 엔지니어의 이메일 도착 시각과 그 메타가 AMD에 보낼 주문서의 결제 시각이 같은 밤에 오갔어요. 해고당한 인간의 자리를 GPU가 차지하는 장면이 실시간 주가에 찍힌 겁니다. 반도체 ETF SOX는 어제 플러스 2.14%, 이번 주 플러스 6.08%, 이번 달만 플러스 30.27%, 엔비디아는 어제 마이너스 1.41% 빠졌지만 이번 달 여전히 플러스 13.59%. 그러니까 섹터 로테이션의 방향이 분명해요. 돈은 인간이 일하는 플랫폼 기업에서 기계가 일하는 펜리스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 주 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 달 한 달 안에서도 AMD 포함한 칩 섹터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과 격차가 30% P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Reddit RLETFs에서 어제 밤사이 올라온 댓글 중에 AMD is the new Meta, Meta is the new IBM이라는 반농반진 표현이 상단에 걸렸어요. 1980년대 IBM이 PC 시대의 주인공에서 뒷자리로 밀려난 그 장면을 지금 메타가 AI 인프라 공급자들에게 주인공 자리를 내주는 그림에 겹쳐본 겁니다. 너무 빠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어젯밤 주가가 바로 그 방향으로 움직인 건 사실이에요. 바다와 빅테크 사이에 숨어있는 세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3분 S&P 글로벌이 발표한 4월 플래시 PMI예요. 제조업 54.0, 이 숫자가 2022년 5월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최고치입니다. 서비스업 51.3, 컨센 50.6 상회, 종합 PMI 52.0. 표면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뉴스로 읽혀요. 그런데 S&P 글로벌이 발표문에 같이 적어둔 코멘트 한 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생산과 신규 주문 확장의 상당 부분은 안전 재고 축적에 기인한다. 응답 기업들은 가격 인상과 공급 부족을 앞두고 공황 매수와 비상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황 매수와 비상 매수라는 단어를 기관 데이터 제공자가 직접 본문에 박아놓은 건 흔치 않은 일이에요. 다시 말해 기업들이 관세가 오르기 전에, 호르무즈가 더 막히기 전에 일단 창고부터 채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수요가 아니라 공포로 찍힌 주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발표문 안에 또 다른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판매가 인상폭이 2022년 7월 이후 가장 가파른 속도로 상승. 이게 이 PMI의 진짜 핵심이에요. 비용이 오르고 있고 기업들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관세 리스크, 호르무즈 프리미엄, 반도체 공급 제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어요. 10년물 금리가 어제 4.32%로 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시장은 PMI의 속사를 먼저 읽었고 인플레이션 재부활 가능성에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5월 FOMC까지 정확히 3주 남았습니다. 파월이 이 데이터를 일시적인 공급 충격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구조적 인플레 재점화로 해석할지에 따라 금리 인하 경로 자체가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어젯밤 장의 전체 지도입니다. 이제 저희 실계좌 얘기를 할 차례예요. $10,000로 시작해서 TQQQ 하나만 들고 있는 공개 실험 계좌. 어제 종가 기준 총평가 금액 11,011.71달러, 시작 자본 $10,000 대비 플러스 10.1%입니다. 어제 TQQQ 하루 변동이 마이너스 1.64%였으니 전날보다 소폭 후퇴했습니다. 페이즈는 롱 유지, QQQ 종가 651.42달러가 200일 이동평균선의 1% 상단 기준선인 606달러를 7.5% 위에서 지키고 있고 100일 이동평균선 611.69달러도 6.5% 위에서 유지 중입니다. 두 선 모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어서 오늘 밤 장이 열리자마자 페이즈가 뒤집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다만 신호 하나는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QQQ의 14일 RSI가 71로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고 공포 탐욕 지수는 66으로 어제 68에서 살짝 식었지만 여전히 탐욕 구간입니다. 이미 잡고 있는 TQQQ 186주는 계속 들고 갑니다.
지난 10년 기준 저희 전략 백테스트 결과가 연 복리 60%대를 기록한 수치가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숫자일 뿐 미래의 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밤 헤드라인 한 방이면 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시장은 항상 발레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밤 장 끝나는 시점에 계좌에 어떤 숫자가 찍히는지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22시 30분 한국 시각으로 장이 다시 열릴 때 관전 포인트 3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르무즈에서 밤사이 추가 사건이 있었는지. 이스라엘이 전쟁 재개 준비 완료를 공식 선언한 상태라서 주말을 앞두고 헤드라인 한 줄이면 달러와 채권이 다시 튈 수 있고 인플레 기대치가 얹히기 시작한 10년물 금리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둘째,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제 낙폭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볼지 아니면 2차 하락의 시작으로 볼지. AMD와의 상대 강도가 오늘 밤 얼마나 더 벌어지는지 혹은 좁혀지는지가 섹터 로테이션의 지속 여부를 알려줍니다. 셋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2% 위로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피로감에 눌리는지. PMI가 불집힌 인플레이션 공포에 채권 시장이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오늘 밤 안에 결판납니다. 이 3개의 변수가 오늘 밤 나스닥의 방향을 만들어낼 겁니다. 호르무즈가 어떻게 열리는지, 빅테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채권이 어떤 가격을 매기는지. 저는 내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이 세 숫자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의 실험은 오늘도 계속됩니다.